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2월 1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항상 그렇듯이 DMB 채널 U1과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꾸준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부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그 내용부터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이 한 주간 제시했던 종목을 AS합니다. 목표가 달성한 종목도 있고 역시 수익률이 좋다. 오늘장 시초가 좋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관심주는 포스코 엠텍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기업 내용이 상당히 좋은가 본데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이드코의 작전 타임에서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 압구정점의 정광희 대리와 함께 2월 금통위 결정에 대해서 이것이 증시의 약세 재료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업종 스캐닝입니다. 실시간 주요 업종과 종목을 낱낱이 분석해서 여러분께서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 공략주를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에 계시는 강정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종목까지 시초가 대비 수익률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4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위메이드, ELK, CU메디칼, 홈캐스트 이렇게 4종목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메이드가 장중 최고가 9.3%까지 올랐고요. 목표가는 가뿐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ELK도 3.3% 수익, 그리고 CU메디칼과 홈캐스트 두 종목도 역시 모두 수익을 올렸습니다. 전 종목이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종목들 저희 시청자들께 소개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예, 특별히 리뷰하실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ELK, CU메디칼 전부 다 보유 종목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제시한 홈캐스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ED 사업 부분의 신규 수주 본격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룩센터라고 해서 지난 2009년도에 인수한 LED 조명업체를 70%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 홈캐스트의 그 방송 조명과 방송 장비, 이 특수 조명 부분에서 이제 신규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올해 턴어라운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홈캐스트의 그 신규 수주 본격화로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홈캐스트 올해는 실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제시한 목표가 4,500원까지 일단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장에서 시초가 공략 종목 포스코 엠텍 말씀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은 철강 원료 판매와 포장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서 이 자연 재활용 전문 업체인 리코금속 인수를 통해서 이 폐기물 재활용 인허가와 국내외 원료 소식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자원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했고요. LED의 원천 소재로 쓰이는 고순도 알루미늄 생산을 위해서 이 알루미늄 전문 업체인 KC와 함께 이 포스 하이아를 설립하면서 미래 성장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스코 엠텍은 사실상 그 가을 투자자문이 최근에 기관 자금 회수로 인해서 그동안 매수했던 그 물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012년도 최대 실적을 역시 기록을 했습니다. 2012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6,180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79억, 순이익은 147억을 기록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도 일단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2012년 대선상학비와 성과급, 리코금속과 나인디지 합병을 위한 비용 등이 발생하면서 개별 기준은 좀 하락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적을 경신한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2013년도 희유금속 매출 증가와 이 첨단 소재 매출 기여를 좀 할 수 있는데, 포스코가 지난 2012년 4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철강과 에너지 이 소재 사업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재는 그 철강 원료 소재와 철강 응용 소재 이런 신소재 사업을 최적화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소재 매출 비중을 2012년 8%인 5조 5천억에서 2015년 8조 2천억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이 포스코 엠텍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포스코 엠텍은 리코금속과 나인디지를 합병하면서 도시강산 사업을 좀 흡수했고요. 이 기존 사업인 철강 포장과 엔지니어링 매출도
안정적인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합흥철 비철 사업 중에서도 이 인도네시아 공장이 알루미늄 합금을 먼저 생산하게 되고 포스코 인도네시아 공장을 준공하게 되면 역시 이제 알루미늄 탈산제 생산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올해 역시 포스코 엔텍의 매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에 이 전남 영암의 그 고순도 알루미늄 공장의 준공으로 인해서 생산 2분기 특히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엔텍이 또 최근에 LED 조명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LED 원천 소재인 이 알루미늄 고순도 생산을 하게 되면서 첨단 소재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역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올해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가을 투자자문 관련 그 물량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포스코 엔텍의 저가 매수가 기회가 충분히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포스코 엔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텐데요. 자 시청자를 위한 가격대와 함께 잠깐 부탁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 이 회사가 예전에 삼정 P&A 때부터 좀 관심 갖고 투자를 했다가 10,000원대 넘었을 때 좀 처분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회사가 좋다 보니까 꾸준히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초가 공략을 해서 단기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격대와 저는 좀 이게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은 그런 투자자인데 저 같은 투자자라면 또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 노려봐야 될지 그것까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포스코 엔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소재 사업, 미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성장성을 굉장히 많이 부각하고 있는 그 종목이었고요. 시장에서도 3년 평균 PER이 30배가 넘는 그런 밸류에이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넓게 보신다면 올해 상 EPS가 594원이고요. 그 현 주가가 PER 한 1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년 평균 PER이 좀 30배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는 그만큼 성장성 프리미엄을 높게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0배를 적용하면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한 1,500원까지만 보시고요. 올해 실적 대비해서 17,000원대까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1,500원 잡아주셨고 저처럼 좀 게으른 사람들은 한 17,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그냥 엉덩이 무겁게 있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동지점 메리츠송금 증권에 계시는 강정원 부장과 함께 포스코 엔텍에 대한 추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1부 함께 하실 분입니다. JB스탁의 정희정 팀장, 샘플러스 로즈스탁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동시효과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떤지 먼저 거래소부터 정희정 팀장님. 네, 전일 1979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던 코스피가 현재 1985.87포인트로 시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32%포인트 상승한 모습인데요. 현재 전일 거래에 대비해서 좀 최근에 완만한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으로 최근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이 좀 컸었는데요. 특히 121선, 좀 1950포인트 심리적 저항선까지, 지지선까지 그 뭉개는 모습이었는데, 근래에 좀 외인들의 또 그 순매수세 기조로 인해서 반등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80포인트를 안착할 수 있을지 아무래도 오늘의 또 거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금리 동결 결정 그리고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하게 마감했던 것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개선시키는데 우호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일 견조했던 모습 이어서 오늘도 0.34%포인트 좀 상승한 모습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포스코나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중공업 약간 그 경기 민감주들로 조금 많이 치중되어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특히 전일 그 철강주와 또 화학주 위주 중심의 그런 매수세가 많이 쏠렸던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외인들의 그 매기가 아무래도 내수주 중심에서 이제 약간 민감주 쪽으로 변동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일 역시 전일과 비슷하게 또 포스코 역시 1.5%포인트 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등의 그 부품주들도 지금 완성차 대비했을 때 이익 안정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확대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쪽으로 관심을 좀 더 확대해보자.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은 현재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IT 부품에 대한 매수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추세선 자체를 상단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지지가 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직목한 게 바로 코스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는 상단에 한번 보시면 박스권이 조금 형성될 확률도 좀 높은데요. 오늘 이 박스권 515포인트 근처 자리까지 올라오는지 여부, 그리고 이 부분 자체를 거래량이 실려가면서 크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추가적인 북한의 핵실험이겠죠.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만 좀 참고를 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7% 상승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장이 막 열렸습니다. 오늘 장 흐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요즘도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주지는 않더라도 좀 안정감을 심리적으로 주는 그런 탄탄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 편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출발 상황 잠깐 볼까요? 거래소가 4포인트 좀 넘게 올랐습니다. 1983선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9포인트가 오르면서 513.43으로 소폭 오른 채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정희정 팀장님, 출발 상황 봐주십시오. 네, 코스피 1980포인트 안착하면서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1983.73포인트로 지금 현재 장을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전일과 비슷하게 또 이렇게 상승폭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긍정적이고, 지금 지난 그 전날 밤에 다우증시, 특히 이제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증시는 좀 야보합으로 끝을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약간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했었는데요. 또 3대 강국으로 뽑히는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의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투자에 좀 악재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주 발표되는, 특히 지난주에 신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시장 상황들이 좀 개선되지 않는가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낙폭을 만회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방향성을 아직 탑색하고 있지 않나. 특히 다우증시 같은 경우는 14,000포인트에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환율이 조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1980원선 그리고 1080원선과 1090원선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외인의 자금들을 조금 더 유입할 수 있는 시그널로 작용했는데요. 지금 G7의 그 회담에서 지금 환율 관련에 대한 입장차로 아무래도 타결점을 좀 찾기는 어려웠고, 지금 오늘과 내일 중으로 발표될 G20의 그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환율에 관련된 입장들이 얼마만큼 잘 표명이 될 것인지 관련적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엔저 현상을 조금 막기 위한 노력들이 보인다면 IT 그리고 수출주 그 중심으로 자동차 그 업종 중심으로 매기세 다시 한번 몰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 엔화 약세를 은근 지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불안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는 조금은 아무래도 투자자 심리들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포스코라든가 오늘 그 금일에 정유화학주들 조금 중심으로 좀 강보합권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NHN 같은 경우에 오늘 1% 넘는 그 상승세가 전일 그 실적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왔을 때 기존 다른 타 경쟁 업체를 대비했을 때 이익 성장성 그리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좀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좀 강한 그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조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모비스나 현대위해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대비했을 때 AS 그 부품 용품 업체들의 그 시장 확대와 또 그 환율 관련돼 있어서 영향이 좀 미비하다. 왜냐하면 현대위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또 현대모비스나 현대위해가 대금을 받을 때 원화로 받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완성차 업체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품주도 한번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조금 크게 달라지는 부분 없이 좀 강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1980포인트를 안착할 수 있을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주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관망하는 장세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업종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2월 7일부터 좀 매수세가 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그 뱅가드 펀드에 대한 변경 이런 것 부분과 또 환율에 대한 부분, 우리 원화에 대한 강세 부분 때문에 외인들 자금 유입이 조금 쉽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외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씩 들어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요즘에 최근에 외인들이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 종목들이 보통은 철강 쪽, 화학 쪽,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 혹은 SK하이닉스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외인과 기관들 역시 코스피 내에서 매수세로 오늘 시작하고 있는데요. 개인들만 조금 장 시작에 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역시나 외국인 화학업종 중심으로 조금 매기세가 집중되고 있고요. 전일과 똑같이 또 철강 금속 쪽으로도 매기세가 조금 더 몰리는 모습입니다. 운송 장비 등은 조금 아무래도 엔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특히 아베노믹스가 아무래도 정권을 집권하고 있는 그 시기 동안에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꾸준히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조금 밀리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통신업들 역시 많이 이제 그 차익실 매물도 내놓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신업종이라든가 음식료 업종 쪽으로 내수주들이 많이 매기가 치중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의 자체를 내수주의 특히는 통신이나 음식료 업종에서 점차적으로 그 민간주 쪽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을 이어가겠습니다. 개장 때보다는 소폭 더 올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24% 정도 올랐고요. 지금 그래서 513.7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가 긍정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지금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IT 부품 분야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의 지금 트렌드는 바로 낙폭과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시장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도 강보합권 26,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0.7%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도 0.2% 정도 강보합권 움직임 유지하고 있고요. CJ 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들어서 고가 부분에서 계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 좀 특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고포류라고 하죠. 고스트 포커류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에 차질이 빚지 않나. NHN과 더불어서 상당히 큰 어느 정도의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성장성을 한 번 더 발견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0.2% 정도 상승 출발했는 모습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출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점검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과 오늘장 전망부터 듣겠습니다.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2.05원 하락한 1081.9원에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 심화로 큰 폭 하락하였는데요.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3358달러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0.0088달러 하락하였습니다. 전일 발표된 유로존 4분기 GDP는 전분기 0.6% 감소하며 3개 분기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ECB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유로화는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 G20 회의를 앞두고 달러 매수를 부추길 매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달러화가 저점을 조금 더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일 역시 수급상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80원대 초반 을 가까이 갈수록 개입 경계심이 좀 더 커질 수 있어서 금일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환율 레인지는 1,079원에서 1,088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도 듣겠습니다. 예, 현재 3년 국채 선물 시장은 0.01포인트 상승한 106.35포인트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반 미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 경기 침체에 따른 안전자산 매입세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4bp 낮아진 2%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어제 발표된 그 미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만 7천 명 감소한 34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36만 명을 하회한 것으로 미 고용 지표가 아주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경기 침체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미 국채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하면서 주요 이벤트가 단기적으로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환율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 그다음에 해외 채권 시장에 연동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그 미 국채 시장이 미 국채 시장의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강세 마감하였기 때문에 금일 국내 채권 시장도 역시 강세 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채 선물과 그다음에 단기 채권 중심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3월 금통위까지는 계속 좁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70%에서 2.7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양시장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수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고수들의 작전은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야겠습니까? 네, 어제는 대체로 무난한 하루였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 옵션 만기라는 것도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예정이 됐던 주요 이벤트들 중에는 이제는 G20 재무장관회의가 가장 큰 이슈가 됐고 엔화 약세를 견제할 만한 뭔가 정책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볼 만한 장이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차트 분석으로 말씀드렸던 1980포인트 이 저항이 상당히 강한 저항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세력은 레벨업 구간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매물이 강하다 보니까 돌파는 했지만 안착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죠. 여기에 글로벌 증시까지 우리 증시 1980선에서의 글로벌 증시 조정이 나온 시점이 상당히 좀 재미가 납니다. 뭔가 또 이슈를 만들어 놓고 눌러주는 모습들이 개인들의 매도세를 유발하는 모습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도 지수 급등이 나왔지만 개인만 1,000억 넘게 나홀로 순매수하는 모습이 근거가 되겠고요. 중요한 건 개인들의 생각은 2,000포인트가 되면 항상 매도 타이밍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2,000포인트가 마의 벽이라고 할 만큼 돌파도 쉽지 않았고 돌파를 하면 또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2,000포인트가 올수록 개인들의 저항 매물로 인해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그동안 나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2,000포인트가 가까워질수록 개인들의 매도세는 좀 강해질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항상 반복적인 모습이죠. 2,000포인트에 물렸던 기존 투자들이 매도를 하고 나가고 새로운 개인들이 또 2,000포인트 이상에서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새롭게 들어오면서 외국계 증권사나 레포트들 2,300 간다, 400 간다 계속 떠들면서 개인들 투자를 유도를 하죠. 항상 반복적인 모습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다른 모습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차트 혹시 보시니까 연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가 지수 연차트인데 2011년, 2012년 5일선을 그동안 지지하면서 상승한 모습이죠. 지금 연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연차트를 좀 잠시 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네, 말씀으로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연차트를 이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1년과 2012년 5일선을 그동안 지지하면서 상승한 모습이었죠. 상승을 했는데 이번 연도죠. 2013년 연차트를 보셔도 정확하게 5일선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이 5일선을 타고 지수가 가준다면 이번 연도에는 분명히 전고점 부근까지는 테스트할 수 있는 캔들의 모습이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여건이 충분히 형성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80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제 돌파는 했지만 안착하지 못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수 5일과 21선의 골든크로스의 모습이 나오기 전에 지수가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는 강하게 지수가 돌파를 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종목을 좀 들어가서 보면 어제 정확하게 2시부터 박근혜 관련주들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여줬죠. 신우가 어제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121선의 저항을 못 이겨내고 결국 상이 좀 풀리면서 9%에 마감을 했고 아가방, 보령, 세운메디칼까지 좀 상승을 해주었는데 글쎄요. 일단 박근혜 관련주들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2월 달에 있을 취임 시기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정책주들이죠. 경제민주화라든지 신공항 관련주들, 인맥주들까지 현재 빠르게 돈이 돌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공항주 중에서도 대장주죠. 동방성기도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강한 모습이고요. 물류 관련주들에서도 KLL, 토탈소프트 전부 정책주 위주로 매수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화공영처럼 60배 가까이 올랐던 주식도 그랬고 항상 주가가 급등 후에 급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눌림을 주고 재차 바닥 대비 더블 이상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기타 2007년도에도 대운하 관련주들, 특수건설, 이화공영, 홈센터 이런 종목들을 말하는 건데 같은 이치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이 끝났고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 수혜주가 나올 수 있는 정책주 위주로 상승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면 아직까지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은 이 정책주 위주로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자주들, 게임주, 엔터주들이 되겠는데 어제 이런 종목도 오후장 들어오면서 좀 빠르게 올라가주는 모습이었죠. 게임주로는 컴투스 같은 종목들, 또 JC나 YD 온라인, 엔터주로는 SM, YD 엔터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 우리가 단기 시장 조정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예측했을 때 항상 이 놀자주들 위주로 좀 순환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짧은 조정을 대비해서 공략해보시면 단기로는 충분히 수익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게임주들까지 방망이 짧게 보시고 빠르게 매매하시면 큰 무리 없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두쿠 대표와 함께한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어제 옵션 만기를 무난하게 보낸 국내 증시가 오늘은 1980을 회복하며 출발한 이후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은 어떻게 전망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은 중국발 훈풍 언제까지 지속될지 분석해보고요. 현대증권은 거래대금 저점 상태이지만 지수 하락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ROE PBR 전략에 따른 이익 방향성이 상향되는 종목들 찾아보고요. LIG투자증권에서는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을 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당 종목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은 어제 2월 금통위 금리 동결 결정, 약세 지료는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경기의 순환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중국 경기에 민감한 소재 산업재 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춘절 연휴에 따른 계절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춘절 연휴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중국발 모멘텀이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하게 되는데요. 우선 중국 주요 경제 지표들이 잇따른 호조를 보이고 있어 경기 회복 기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가와 정부 규제 리스크는 향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발 모멘텀에 기댄 매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 중장기 전략은 향후 나올 중국 규제 리스크 확인한 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증시 거래대금이 5일 평균 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거래대금의 저점 이후에 증시는 우상향을 기록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도 연초 이후 4% 이상 하락했고 12개월 선행 PBR도 8.4배로 과거 평균보다 낮아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가파르게 하향되던 국내 증시 영업이익 추정치도 이번 주 하향폭을 축소함에 따라 당분간 지수 하락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다만 유로와 이머징국가 통화 강세로 인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엔저 이슈와 관련해 15일로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주 미국의 주택 지표와 중국 HSBC 제조업 PMI 지수 등 G2의 경제 지표 개선 지속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4거래일 동안 2.48% 상승하며 투자 심리가 완연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적정 PBR과 시장 PBR을 비교해 저평가,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ROE PER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으로 저평가된 동시에 최근 이익 전망치가 상향된 10가지 종목을 꼽았는데요. 해당 종목은 삼성전자, 한국전력, SK텔레콤, 롯데쇼핑, 하나금융지주, 한국가스공사, 현대위아, CJ, LG상사, GS홈쇼핑입니다. 이어서 LIG 투자증권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투자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신권의 수급 여력은 부족하고 외국인도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의 매수세만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 중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을 선별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 선별은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과 높은 주주환원 성향에 방점을 뒀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종목으로는 대덕전자, 플랜티넷, 대교, 이크레더블을 꼽았습니다. 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어제 있었던 금통위 결과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금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2.75%의 정책금리에 금통위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국고 3년 금리가 2.73이라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정책금리 동결은 분명 시장의 약재로 작용을 했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약세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회의 결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해외 위험 요인은 줄어들었지만 국내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외환 규제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환 규제는 해외 유동성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러나 만약 해외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인해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내 유동성이 오히려 해외로 유출이 된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금융위기 당시 국내 은행들의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마이너스 CRS 금리가 기록했던 점을 기억하시고 계실 텐데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했으므로 외환 규제가 현실화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내 경제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을 기록했다는 언급인데요.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으므로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출 증가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가 감소하여 오랜 기간 경기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찰적인 경기 둔화가 아닌 미약한 경제 성장의 장기화는 분명 완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낮은 물가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쟁적으로 양적 완화를 시행했고 이 부분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즉 경기가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보이려면 유가가 상승해 그 영향을 제한해 왔는데요. 최근에 셰일가스 혁명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원유 수입이 감소하면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90달러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출구 전략은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요국 통화당국은 출구 전략 논의에 대해서 경제 주체의 경계 심리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신영증권은 여전히 3, 4월 중 정책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고 원화 약세는 긴 흠에서는 제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은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경계를 내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약세 재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3월 금통위까지 기존 시장은 현재 있는 박스권 약 1950선에서 2000포인트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의 시황과 업종 또 종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정보를 드리는 업종 스캐닝입니다. 자, 먼저 정희정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살펴봅니다. 네, 먼저 IT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0.13%포인트 떨어진 148만 8천 원에 거래 중인데요. 금일 전기 전자 업종 중심으로는 우선 외인의 매도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만 1% 넘는 강세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등세를 거하게 또 시연했던 만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124는 지지하면서 반등세를 좀 시연했던 만큼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서 법원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소송 공판을 좀 연기했다는 것 제한세가 제한했던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무래도 투자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연기되는 공판이 조금 더 호전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시각에서 조금 지켜볼 만한 대목이고요. 지난해 글로벌 휴대폰 판매 시장에 있어서 역시나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스마트폰에서도 애플과 대비했을 때 1억 3천만에 판매를 한 애플보다 한 2억 정도 판매를 한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더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좀 탄력을 좀 받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조정의 여파들은 있겠지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LG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최근에 외인의 집중적인 매기세로 조금 반등세가 좀 더 큰 폭으로 올라왔었는데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근래 투자자 정보를 보면은 기관과 외인들의 어제도 외인이 좀 집중도 들어왔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번에 들어왔던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매기세가 외국인들 매기세가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많다라는 것들도 좀 집중해 보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아무래도 다시 한번 외인의 매기세가 집중이 된다면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금일 3인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인방은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쌍용차만이 오늘 5%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가 지금 제3자 지정 방식으로 유증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주주 마인드라 쪽으로 800억 규모의 유증을 실시하면서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숨통이 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좀 일거리를 많이 남겼고 그 다음에 갭 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매워질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뉴스로 노출되었다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부품주들은 조금 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중에서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세 그리고 엔저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겠지만 아무래도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또 타 경쟁 업체 쪽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에세 같은 경우에도 GM 쪽으로 조금 부품에 대한 납품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완성차보다는 조금 더 이익의 안정성이 뛰어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전일 조금 근래에 좀 반등했었던 거 비해서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엔저 현상 그리고 워낙 강세에 대한 영향이 좀 미비하다. 환율에 대한 영향 폭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이익 감소에 대한 폭도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조금 더 적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익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확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조정 장세를 보여주고 나면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좀 조선 업종을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근래 한 3, 4일 거래일 동안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 실적이 턱없이 안 좋아서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는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근래에 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빠졌던 모습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저점에 다다랐다는 가격적인 메리트에 의해서 좀 단기 반발세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드릴십 위주의 해양 플랜트 산업을 조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보다도 조금 삼성중공업에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선 부문에 좀 많이 매출이 치중되었던 만큼 지난해 영업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그에 비해서 해안 플랜트에 집중했던 사업을 집중했던 모습들이 이익에 고스란히 당기면서 조금은 타 경제 업체보다는 좀 더 앞서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탑픽은 삼성중공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점 영역대에서 계속 눌리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3만 5천 원이나 3만 6천 원 아래에서 조금 매집, 그리고 4만 원대에서는 조금 매도하는 그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이, 그리고 단기적인 이런 박스권 매매를 좀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조선 업황에 대한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장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인 그 업종으로 개별적인 종목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유화학 업종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지난해에 안 좋았던 실적에 대비했을 때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BTX, 즉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그 마진이 강세화되면서 최대 공급은 SK이노베이션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반등이 시현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그 증권사도 추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BTS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 셰일가스 중심으로 조금 그 관심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BTS 업황이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많이 줄어들어서 SK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한 3거래 정도 전부터 지금 거의 오름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18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18만에서 18만 5천 원 사이에서는 조금은 차익실현 매물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좀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다는 부분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화학업종 중에서 제가 오늘 OCI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근래에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세 이후로는 OCI 등, 그리고 다른 여타 관련 태양광주 업종들이 같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OC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도 조금 비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태양광들의 그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가시화적인 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이 그동안 많이 빠졌었고 거기에 대한 가격적으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 보고 있고요. 역시 OCI도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드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 최선호주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춘절 이후에는 주요 제품의 가격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보통 화학업종들의 그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고에 대한 소진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1분기가 지난 이후부터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춘절 이후부터는 이 소진된 재고들을 확충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들,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하단부에 지금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왔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9만에서 30만 원 선에서는 좀 매수할 수 있는 그 관점을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철강, 기계, 금융건설 쪽을 이상로 위원께서 봅니다. 네, 철강, 금속 업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강 업종에 어제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이 좀 됐었는데요. 그만큼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신호탄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가 철강 업종의 바닥이구나, 이렇게 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연초 대비해서 우리가 글로벌적인 철강 업종의 상승률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일본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순이었습니다. 그만큼 여타의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 관련해서 정책적인 모습을 계속적으로 펼쳐내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철강 업종이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부응을 하는 인프라 계획이 아닌가, 그런 시점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철강 업종이 그렇게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정부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철강 업종에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정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제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매출추 자체가 탄탄한다는 것에 조금 더 표를 조금 더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의 낙폭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2%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작게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1%, 2% 내외로 나오는데요. 그만큼 오랫동안 거북이 같은 모습이라도 장기적인 모멘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주식군이 바로 철강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1분기에 대해서 철강 가격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녹아있는 그런 철강업종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종으로 넘어가서 건설업종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주택취득세가 6개월 연장이 됐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라든지 아니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이 어닝 실적을 기록을 했죠. 그만큼 해외적인 글로벌적인 모멘텀 자체를 따라서 건설주들이 상당히 활약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국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매출처 중에 한쪽이 부실하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펀더멘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손바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삼성물산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자체가 하단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추세선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래량 자체가 지금 한번 보더라도 하단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거래량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불러일으키는 거래량이라고 조금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건설업종 역시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게 또 바로 건설주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증권업종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 미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건설업종과 또 다시 또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부동산이 그만큼 안 좋다 보니까 주식 중 그 중에서도 증권업종이 조금 더 화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부동산은 그 말 그대로 상당히 규모가 큰 자금들이 흐름이 나타나죠. 하지만 그런 자금 자체가 지금 시중에는 그렇게 많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요. 중소형 자금들 자체가 지금은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ETF라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권 수수료는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증권업종도 화랑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금융업종이 지금 화랑이 된다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본다면 증권업종 또한 우리가 지금 매수권으로 한번 가담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철강기계, 금융건설에 이어서 이번엔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입니다. 네, 통신업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KT, LG U+, 특히 SK텔레콤과 KT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LG U+ 2%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LG U+ 같은 경우에는 LTE 가입자의 증가 그리고 IPTV의 그 시장 성장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박자 맞아 떨어지면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신업종 워낙에 그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코스피 대비했을 때 아웃퍼폼 나타냈기 때문에 내수주의 꽃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음식료 업종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내수주 쪽으로 중심을 했던 내수 쪽으로 좀 매기를 모아줬던 그 외인이라든가 기관의 그 자금들이 조금 더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가시는 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LG U+가 다만 이제 SK텔레콤과 KT의 그 반등세보다는 조금 덜
키 맞추기 장세에 좀 맞춰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 SK텔레콤 KT 데뷔했을 때는 조금 덜 올랐고, 그리고 LGU 플러스가 그 LTE 가입자, 그리고 올해 그 초기 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LG 플러스가 업체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세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그 시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통신업종 내에서는 조금 좀 트레이드 관점, 하루 이틀 정도 트레이드 관점, 그리고 조금씩은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축소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업종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오늘 현대홈쇼핑이나 신세계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쇼핑주들, 특히 백화점 쪽보다도 홈쇼핑 쪽으로 조금 매기세 많이 몰렸던 게 지갑이 좀 얇아지면서 바깥에서 좀 외출을 통해서 백화점에서 좀 비싼 고가의 제품들을 사는 것보다도 홈쇼핑을 이용해서 조금 저가로 매입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홈쇼핑 쪽에서도 신용카드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홈쇼핑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도 견조하게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방한복 매출 호조세가 나타났었고, 홈쇼핑 부분에서도 지금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역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 40만 원 선을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고 행보한다면 탄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승폭을 확대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망하는, 혹은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의 조금 탈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료 업종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업종과 더불어서 같이 올해 그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업종입니다. 특히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상승이 계속 견조하게 이뤄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빙그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이라든가 북미의 수출 호조세가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내에서 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신제품에 대한 효과들도 조금 발휘가 되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의 이런 판매 호조와 수출에 대한 호조세, 그리고 환율에 대한 안정이 아무래도 실적을 조금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릴 수도 있겠지만 이 우상향 추세를 좀 더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리온이라든가 오뚜기 등의 그 음식료 업종들도 크게 상승하지만 조금은 이렇게 올랐던 업종들은 조금 매출 비중을 좀 줄여나가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마주입니다. 네, 오늘은 안철수 관련주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만큼 4월 재보선 이전에 어느 정도의 안철수식 정치 세력화를 가지겠다, 그런 뉴스가 이슈가 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하는 폭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더라도 상당히 이평선 자체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큰 시세를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됐었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쉽게 도달하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종목군을 한번 선택해서 한번 들어가 보신다면 안랩이 좀 더 괜찮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까지는 조금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중 눌림목을 조금 더 공략을 하는 방법이 좀 좋겠다. 그리고 테마주를 할 때는 비중은 항상 10% 내외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잠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하단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 자체가 지금 손바뀜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세력들 자체가 지금 올린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격대 한번 맞춰서 우리가 한번 더 도전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마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듣는 동안 제가 좀 기침을 좀 2번 해서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가 좀 들리지 않았을까 염려돼서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을 또 세워보겠습니다.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의 흐름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볼까요? 1포인트가 그래도 거래소가 다시금 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소폭 하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코스닥은 0.7
0.78포인트 상승으로 오늘 코스닥 513선을 탄탄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김성원 이사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황부터 들려주시겠어요? 네, 미 증시는 다우가 고점 부담에 약보합, 나스닥과 S&P는 상승하며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80포인트 내외에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한 달간 코스피 거래 대금이 평균 6조 8천억 원에 달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평균 3조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증시의 주변 자금 상황도 나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투자자 예탁금은 16조 4,623억 원으로 1월 말 대비 1.2% 감소했고 CMA 계좌 역시 41조 167억 원으로 1.4% 감소했습니다. 증시 에너지가 부재한 가운데에서 신정부 출범과 중국의 양회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또 외국인이 5일째 전차를 중심으로 4,400억을 순매수했는데 언제까지 기조가 이어질지 몰라서 2,000선 부근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하시길 권고합니다. 자,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 어디일까요? 듣고 싶습니다. 네, 1992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유통기업 다우 데이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오토데스크, 시만텍 등과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해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8월 31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체결했던 총판 자격이 종료됨에 따라서 향후 보안 솔루션 사업 강화와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모색 중입니다. 죽전에 디지포트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해 본격적인 연구단지 조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우데이터 최근 어떤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656억 원을 실현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48억 원, 당기순이익은 17% 감소한 2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PC 관련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각종 대변수 불확실성 속에서 매출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개설 계약을 체결해 대리점 사업권을 확보, 스마트폰 단말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네, 현 주가는 PER 7배, PBR 0.5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로 매력 있는 구간입니다. 12월 14일 2,910원을 저점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차트 모양인데요. 일봉상 5일선, 21선이 3,200원 선에 걸쳐 있습니다. 거래가 아직은 부진해서 3,000원 초반 매수, 3,000원 후반 매도 전략 거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매수가 3,100원에서 3,250원, 목표가 3,700원, 손절가 2,9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부에서 함께 수고해주신 JB스탁의 정희정 팀장,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두 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킥서비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바라고요. 자,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